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약간 벗어난 얘기긴 한데 지금 우리가 뭔가 부정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해악을 심각하게 끼치는데 그거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정부 수입이 생기잖아요. 뭐 과징금이든 벌금이든 몰수금이든. 근데 그게 들어오면 거기서 일정 비율을 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자수하거나 아니면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거나 이럴 경우에 포상하는 제도가 각 개별 행위마다 따로따로 만들다 보니까 너무 들쭉날쭉한데다가 뭐 필요하면 또 보면 없고 또 그때 만들자면 너무 늦고 한데 그래서 제가 일반 법률을 좀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 혹시 어느 부처 소관인가요? 기획처 장관입니다. 현재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 공익신고 장려 기금으로 해서 공정위의 담합, 금융위의 주가 조작, 법무부의 마약, 기획처의 보조금 부정수급, 개보의 해킹 이 5개와 관련된 신고 포상금을 금전적 제재금과 결부해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지금 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5개만 하면 되겠어요. 뭐 말고 예를 들면은 제재금과 연계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제재금과 연계하다 보니까 그게 다른 것도 많을 텐데요. 그런데 개별 부처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산적인 측면에서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담당 부처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법무부는 혹시 이거 관심 가지고 있는 사안 아닌가요? 기존에 운영됐던 제도로는 벌과금 중에 일부를 범죄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전 부처에 관련된 신고 관련해서는 저희 법무부에서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이 사회에 일정한 선이 있는데 이 법률적으로 금지한 선을 넘는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제재들이 있잖아요. 제재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대개는 인력 부족, 뭐 예산 부족, 뭐 여하튼 역량 부족으로 방치하고 걸린 사람 또는 걸린 자들만 재수 없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다 위반을 하고 걸리면 걸린 사람만 걸린 것에 한해서만 이제 뭐 일종의 부담을 하거나 처벌을 받거나 또 그 처벌도 뭐 센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위반하는 게 능사가 됐잖아요. 근데 위반하는 게 능사가 되니까 다 또 로비하고 이게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 사회에 합의된 선을 넘는 경우에 이제 제재를 하는 거를 꼭 공직자들만 해야 되냐. 민간이 열심히 신고를 하든지 자수를 하든지 증거를 제시하든지 하다못해 뭐 신고해서 포상금 받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든지 난 그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한 질서를 지켜야 이 사회가 정상화되는데 이게 뭐 뒤지기만 하면 그냥 여기저기 막 온갖 문제들이 터지고 그것도 막 수십 년간 방치되고 그것도 뭐 얘기 들어보면 뭐 인력이 없어서 뭐 예산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뭐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가 불신 사회가 돼요. 뭐 다 위반하는데 뭐 내가 뭐 잘 지키면 나만 손해지 뭐. 근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근데 인력을 다 늘려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결국 이제 민간 신고나 이런 거 장려해서 뭐 실제로는 발견하기도 쉽잖아요. 공무원들이야 뭐 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잘 보이겠어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예를 들면 큰 조직에 뭐 담합을 하든지 뭐 나쁜 짓 하면 신고하면 포상금을 뭐 상당액을 주어서 평생 팔자를 고칠 만큼 받을 수 있다. 뭐 해외에서는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억제 효과, 일반 예방 효과도 크고. 그래서 이거를 문제될 때마다 그 사안에 대해서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법률을 하나 만들고 개별적인 법률은 또 필요한 거 특별법 형식으로 작동하면 되니까 일반 규정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어떨까. 하여튼 뭔가 불법 또는 범법 뭐 이런 걸 신고를 해서 그 때문에 정부가 세입이 생기면 그 중에서 뭐 30%까지 뭐 심사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다. 뭐 아예 그렇게 해놓으면 아무거나 다 심사를 통해 할 수 있게.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번에 생각만 하고 말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대통령 국민권익위원장. 아, 네.
현재로서는 그 일반법에 해당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해당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네, 비슷하겠네요. 예, 공정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그 어느 부처에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급한 액수보다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한 액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아직 그런 연구를 좀 해가지고요. 그 혼자 하시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 필요하면 용역을 주든지 뭘 해가지고 그럼 국민권익위가 주관을 해가지고 예. 포괄적 그물을 하나 만드는 거죠. 응? 예를 들어 제도를 하나 설계를 해보십시오. 예. 예. 국민권익위가 하는 걸로 하고 국무조정실은 국민권익위가 잘하는지 좀 챙겨가지고 예. 가능하면 좀 속도를 내주세요.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예. 처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복지부. 복지부 민생복지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안정 지원 관련입니다. 최근 10주간 생계 지원 상담이나 긴급복지 신청 건수는 증가하는 동향은 없지만 복지 위기 가구를 세심하게 발굴하고 지원 중입니다. 볼표 보시면 전쟁 발발 이후 5월 2주까지 복지 위기 가구 10만 명을 조사해서 4만 8천 명을 지원하였고 고독사 위기 가구 14,000명을 조사해서 7,0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냥 드림을 본사업으로 전환해서 참여 사업소가 2배 이상 확대되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원도 시작돼서 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호황 서산을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 연장하였고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의약품, 의료제품 수급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최근 추세는 안정적으로 전환됐다는 평가입니다. 산업부와 협력하여 의료제품 제조업체에 5월에도 평시 수준의 원료를 공급 중이며 기조치한 품목 외에도 소변백 등 관련 협회에서 제기한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로 원료를 우선 공급 중입니다. 의료기관 대상 의료제품 재고 현황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해서 주사기 한 라인 공급 대상을 혈액투석 대상 의원에서 전체 의원으로 확대 가동 중이며 5월 17일 기준 97만 개를 공급하였고 50만 개를 신청받아 배송 완료했습니다. 집에 계시는 희귀질환 분들이 의료 소모품을 쉽게 확보하실 수 있도록 비대면 직배송 체계를 운영하였고 대상 품목을 15종에서 56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복지부는 지금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좀 상황이 어려우니까 혹시라도 무슨 어디에 방치돼 가지고 혼자 사망을 했는데 무슨 일주일 넘게 넘은 다음에 발견됐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게 거의 대부분 지방정부 업무이긴 한데 하여튼 각 지방정부가 이거 어떻게 좀 대비하고 있는지도 잘 챙겨보시고요. 되게 사실 신경 써서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위험한 영역을. 그거 잘 체크해서 어쨌든 혹여라도 그런 무슨 먹을 게 없어서 죽었다든지 쉽지는 않지만 무슨 빚독촉 당해가지고 무슨 집단적으로 뭘 했다든지 그런 소리 안 나오게 최대한 좀 챙겨보세요. 그것도 사실 통계를 내보면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신경을 쓴 경우하고 신경을 안 쓴 경우의 차이가 있어요.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